안녕하세요. 5월 14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뭐였죠? 그룹 호모모피즘 아니지. 그러니까 노멀 서브 그룹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또 있었는데 근데 이번 주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뻔뻔하게 다른 선생님들께 가르쳐 달라고 하려고 지금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유현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노트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그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를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내용을 따라가 봤고요. 핵심, 그러니까 제가 쭉 봤을 때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냥 요거인 것 같아요. 요거 한 문장인 것 같고, 어, 글쎄요. 어쨌든 뭐 어떤 결론만 따지자면 어떤 심플이라는 개념이 있고, 심플 그룹, 그리고 맥시멀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쿼션트 그룹으로 표현하면 심플과 어떤 맥시멀이 되게 어떤 대응 관계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좀 살피기 위해서 집합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발표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쭉 보면은 일단은 뭐 이런 거죠. 그 어떤 이미지와 프리이미지의 어떤 성질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그 왼쪽이 항상 더 크거나 같은데 언제 같을까를 살피니까 이제 F가 원투원일 때 같더라 인 거죠. 그래서 뭐 증명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수상해서 확인을 제가 좀 해봤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 영상에서는 그 필요 충분 조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이거는 모든 시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면 뭐 F가 원투원이다 이런 거를 좀 봤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런 게 딱 영상에 나와 있는데 좀 수상하죠. 왜 F 인버스 F 이 친구만 볼까? F 인버스를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반대 방향 인클루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등호 성립할까 했더니 필요 충분 조건으로 F가 온투일 때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증명을 해봤고요. 여기 뭐 증명이 있지는 않은데 뭐 이런 뭐, 네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증명한 거긴 합니다. 이게 위에 거 증명이고 이게 아래 거 증명이긴 하거든요. 네, 증명은 아니고요. 그냥 써보니까 되겠구나. 이런 거 확인해봤고 이제 거기다가 구조를 좀 더 줘서 사실 우리 그룹 디어리 하고 있으니까 그룹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성립하는구나. 이제 또 이것도 한쪽 방향만 써 있었는데 네, 이 왼쪽 방향 써 있었죠. 커널을 포함하면은 그 서브 그룹은 파이 씌우고 파이 인버스 씌우면 유지가 되더라. 인 명제인데 역도 되나? 또 좀 생각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 로 써봤고요. 뭐 근데 이건 이제 약간 준비 과정인 것 같고 어떤 렘마의 렘마? 예. 핵심은 여기 같아요. 핵심은 그 어떤 홈모피즘이 온투인 그룹 홈모피즘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G의 어떤 서브 그룹들과 G 프라임의 서브 그룹들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음, 네, 좋은 대응 관계가 있구나. 문득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시를 하나 해보자면 얘기하는 김에 뭐 G를 Z로 잡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파이를 G 제곱에서 뭐 G로 가는 걸로 잡고 이거를 뭐 n, m을 저 n으로 보내는 그런 거라고 할 때 이제 커널 파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 n이 0이 되는 그러한 애들의 모임이니까 사실은 0, n 쪽은 0이고 m 쪽은 뭐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뭐 0 곱하기 z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Z의 어떤 서브그룹들과 Z 제곱의 서브그룹들의 어떤 대응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Z 쪽에 있는 서브그룹들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Z에다가 이걸 마치 타워처럼 쓰자면 뭐 2Z, 여기는 또 뭐 4Z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뭐 3Z, 얘는 또 뭐 6Z 이런 것도 서브그룹으로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한히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가죠 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트리비얼한 그룹 하나 있을 거고 이게 어떤 Z의 저 서브그룹 관계라면 그거를 이제 G제곱, 이 파이라는 함수를 토대로 G제곱과의 G제곱의 어떤 서브그룹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G제곱의 서브그룹들은 뭐 2Z 곱하기 3Z 이런 것도 다 서브그룹인데 이런 애들을 대응할 생각은 없고 파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명제를 보면 1대1 대응이 된다는데 커널 파이를 포함하는 서브그룹들과 그리고 G'의 서브그룹들이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여기 안에 사실 커널 파이가 있는데 0 곱하기 Z가 있는데 여기 안에 그룹들이 사실 뭐 예를 들어 0 곱하기 2Z 그리고 뭐 0 곱하기 3Z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 그림하고 네, 여기 그림하고 여기 그림이 같더라.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0 곱하기 Z라는 게 사실 그냥 Z랑 아이소모픽 한 거니까. 그래서 뭐 맨 아래에는 0이 2가 아니고 0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는 0 곱하기 0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당연하긴 한데 커널 파이가 Z랑 그냥 아이소모픽 하니까요. 네. 이거보다 좀 혹시, 더 네네. 혹시 이게 그, 저거의 예시인가요? CRM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몇 번째지? 하여튼 바이젝션이라고 적혀 있는 뭐죠? 바로 왼쪽에 여기에 지금, 예, 예, 그거의 예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이십니다. 코너를 포함하고 있나요? H들이? 음, 여기서 H면 그 얘들이죠. 음. 아 그러게요. 포함 안 하네요. 네 잘못 썼습니다. 네, 다시 쓰면은 네네 그 이렇게 봐야겠죠. Z 쪽은 다 있고 왼쪽에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어,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네요. 여기가 0 곱하기 Z 쪽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예를 들어 맨 위에는 2Z 곱하기 Z가 있을 거고 3Z 곱하기 Z가 있을 거고 네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얘랑 얘가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대응 관계를 확실히 해야겠네. 파이에 2Z 곱하기 Z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오른쪽을 버리는 함수니까 이 파이라는 게 어, 이런 게 2Z 되겠죠. 그러니까 2대응이겠네요. 얘가 파이더라. 음. 뭐 여기서는 4Z 곱하기 Z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럼 그냥 여기 전체네요. 네. 굳이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네. 네.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 얘는 얘로 대응되고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G랑 G 프라임 있을 때 뭐 여기에 뭐 H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뭐 파이 H가 되고 H 프라임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파이 H 프라임 되고 복잡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 커널 파이가 있으면 걔는 이 G 프라임에서 가장 트리비얼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가 대응 관계를 주더라. 이런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뭐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고 이제 저기 뭐 명제를 네네 조금만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가요? 네, 네네네. 이겁니다. G의 서브그룹 H를 모아놓은 건데 커널 파이가 H의 부분집합인 거에서 G 프라임의 서브그룹 H 프라임으로 대응되는 그 네, 호모모르피즘을 예시를 저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홈몰피즘 그룹 홈몰피즘인데 온투인액 하나 주어지면 네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 파이가 바이젝션이 나오는 거죠. 얘가 아, 홈몰피즘이거나 그런 맞네요. 건 네. 아니고 그냥 셋과 셋 사이에 어떤 함수가 운 좋게 바이젝션이 되더라라는 정리인데 그 어떤 이 대문자 파이의 어떤 저 대응 관계를 써본 거죠. 네. 아, 그렇게 네네네네. 보니까 여기가 스몰 파이가 아니고 대문자 파이네요. 네, 대문자 파이입니다. 어, 근데 저기에 저렇게 위계를 저기 네, 뭐죠? 그 집합들의 위계를 저런 식으로 보여주시니까 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순서까지 생각을 한 그림인데 여기서 순서의 대응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이게 네네. 뭐 이런 느낌의 대응이라고 저는 좀 봤고요. 음, 그래서 이제 위의 명제랑 아래 명제는 그냥 버전만 좀 다른 거죠. 이제 증명도 간단히 해봤는데 증명도 뭐 거의 다를 게 없고요. 그냥 운 좋게 우리 파이가 홈몰피즘이라서 그냥 뭐 노멀은 노멀로 이제 인버스 이미지로 땡겨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서브그룹 간의 대응 관계도 있는데 노멀 서브그룹 간의 대응 관계도 있구나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명제 같고요. 어, 근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제가 바이젝션이 된다는 게. 그렇죠. 네. 네. 원투라고 해서 바이젝션이라는 건 원투원에다가 원투인데, 원투라고 해서 원투원까지도 다 된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하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저 음, 말은 네. 온툴 때 바이렉션 된다는 거는, 어, 온툴을 안 되게 만드는 주범이 커널이라는 얘기로, 그 원투원이 안 되게 되는 주범이 이제 커널이죠. 네, 원투원을 안 되게 만드는, 그렇죠. 커널에다 더하면, 커널 그룹 포맷은 쪼개지는데, 커널에 있는 거를 갖다 쓰면, 어, 네, 네. 안 되니까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커널만큼 더했을 때, 커널에 있는 원소만큼 더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네. 실제 그, 원투원인 게 커널이 0일 때죠? 아, 그거는 저,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런 거고, 그룹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코널이 황정호밖에 없다. 랑 네. 원태원이다.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 동치, 동치인가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랑, 아,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명제가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의 어떤 특수한 경우네요. 그것까지 있다고 하면 터널 F가 뭐 트리비얼하다 뭐 이런 거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 여기 노멀 서브 그룹 간의 어떤 이 대응 관계 이거를 토대로 이제 구체적인 파일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게 노멀 서브로 하나 고정하고 G에서 G 퍼센트 N으로 가는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맵이 있겠죠. 프로젝션 맵이라고 해서 파이로 두고 뭐 X 더하기 N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저 정리를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파이는 온투고 그리고 포멀피즘도 되고 심지어 뭐 커널 파이를 N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앞에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정리에다가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해서 이 대응 관계를 써보면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커널 파이 자리에 n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응 관계가 되더라. 그래-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커널은 모르겠고 일단은 그 어떤 n을 노멀 서브그룹 n을 포함하는 그러한 노멀 서브그룹 h들이죠. 오브 g 이제 그 친구들은 어, 대응이 되더라. g 커션트 n에. 그래서 저는 요게 좀 뭐 좋지 않을까 이명재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얘가 되게 대인 관계가 좋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G는 알겠는데 G로부터 이제 G 커션트 N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G 커션트 N의 구조는 무엇일까? G 커션트 N도 하나의 그룹인데 그 그룹의 서브 그룹은 어떨까? 노멀 서브 그룹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단순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니까 되게 어떤 좋은 명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제가 이번 주 영상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금 유현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파이를 통해서 G에서 G 코션트 N으로 가는 그 그룹 호모몰피즘일까요? 저거를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저 명제가 되게 직관적이게 다가오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있거든요. 음, 저거를 이제 G를 벡터 스페이스 V라고 놓으면요. 네, 그러면 이제 저 n이 커널이잖아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커널처럼 보면 네, 저게 이제 제가 그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그러면 저 벡터 스페이스를 커널로 쿼션트 시킨 게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미지랑 군 동형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1차 동형 정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네, 명제로서 보면은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되게. 근데 요게 그 저희가 토러스를 이제 R2 쿼션트 G2로 봤던 것처럼 정말로 저희가 어떤 동치 관계 하에서 동치 유도를 설정을 했을 때 저게 같다고 볼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연 선생님 발표 끝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좀 한지가 돼서 저도 버벅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네. 군으로 뭔가 여태껏 명제들을 봤을 때 어떤 예제를 잡아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음, 주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커널을 추상화함으로써 정규 부분군이 등장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니까 와닿는 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딱히 뭐 더 할 게 있을까? 예, 일단은 뭐 내용만 마무리를 해보면 이런 좋은 대응 관계가 있구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G커션트 N의 서브 그룹, 노멀 서브 그룹 이런 거 뭔지 쉽게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 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음, 이런 거죠. 이것도 비슷하게 예시를 해보면 파이라는 거를 Z에서 Z3로 보낼게요. 근데 이제 N이라는 자연수를 N 바로 보내는 거죠. N 바로. 네. 여기 그래서 Z3가 그 3Z 말씀하시는 거죠? Z3가 그 G 커션트 3Z요.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N이라는 걸 N 바로 보낸다고 하면은 어 이제 Z3의 어떤 노멀 서브 그룹이 뭘까? 음, 어, 어렵다라고 합시다. 네. 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치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H 프라임을 할게. H는 어, Z의 노멀 서브 그룹인데 이제 이건 또 다 안다고 치는 거죠. 네.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H가 노멀 서브 그룹이면 뭐 어차피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그냥 서브 그룹들을 찾으면 되고 그러면 뭐, 뭐 KZ와 같이 쓰이겠죠. 어떤 적당한 정수 K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 H 프라임의 그러니까 Z3의 노멀 서브 그룹들이 뭘까라고 해보니까 저 위에 정리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그 친구들은 파이 H들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H 프라임은 파이 H인 거고 H는 KZ와 같이 찾았죠. 얘들을 그냥 집합을 살피면 K의 배수들인데 K의 배수들의 나머지를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고 하면은 뭐 Z의 나머지니까 그냥 Z가 나올 거고. 근데 자 여기서는 Z가 나오는 게 아니라 Z를 3으로 난, 나눈 이제 나머지들을 모으니까 Z3가 나오겠죠? Z 커션트 3Z가 나오겠죠, 그냥. K가 2라고 하면 이제 EZ에 있는 원소들의 나머지들을 재는 건데, 뭐 EZ라고 하면은 짝수들인데, 0, 뿔마 2, 뿔마 4 이런 애들이죠. 얘들을 이 파이로 다 보내면 사실은 그 전체가 다 나오죠. 파이의 0은 0이고, 파이 2는 2고, 파이 4가 1이니까. 그래서 얘도 Z 커션트 3Z.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K가 3하고 사실은 서로 하면 여기는 Z 커션트 3Z가 나오겠죠, 그냥. Z 커션트 3Z. 뭐 K가 3이라고 한다면 얘는 트리비얼한 그룹이 나오죠. 얘를 3으로 잡아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바꾸죠. 얘 뭐 6으로 합시다. 6이라고 하고 Z6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Z6의 뭐 노멀 서브 그룹
다시 살펴보면 뭐 같은 논리로 K랑 6이랑 서로 쓸 때는 그냥 뻔히 전체 공간이 나오는 거고 그 Z 쿼션트 6Z죠. K가 2라고 할 때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원소를 파이로 보내게 되면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는 2고 얘는 4고 어, 파이를 뭐 6을 넣으면 0이고 8을 넣으면 또 2고 0이 4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0, 2, 4구나.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K가 3이면 0, 3이고 뭐 K가 6의 배수면은 트리비얼하게 나오고 음, 네, 그래서 모든 노멀 서브 그룹을 찾을 수 있더라. 쿼션트 그룹에 뭐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조금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플러스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고요. 여기서는 R 제곱을 G 제곱으로 나눈 거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김나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네. 아하. 그러고요. 뭐 그 피드백을 네네.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심리에 대해서 기술을 해드릴 테니 어긋나면 알려주세요. 그 일단은 왜 그 유현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소위 예시를 굳이 안 보느냐, 어떤 이런 특정 이제 그 인위적인 인지가 없으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해보신 것처럼 이미 이 구체적인 예시는 이미 성립하는 정리의 그냥 구체적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미 정리가 되는데 왜 굳이 그 정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합을 잡고 그거를 동어 반복을 해야 돼? 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가 증명이 된 시점에서는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이 예시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명제의 클래스를 만족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시를 내가 굳이 볼 필요가 없게 되는 정서적 지점이고요. 왜냐면 이미 되니까요. 만약에 그게 그 명제의 클래스를 만족하지 않는 예시라면 전혀 다른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충이 되고 이 명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맞죠? 네. 그런데 그 명제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면 애시당초 이 명제가 증명을 해준 거니까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어느 쪽이든 예시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네. 자, 이게 1번 심리적 지점. 네. 혹시 아니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어느 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2번 심리적 지점. 그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 저는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단어들로 좀 바꿔서 얘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trivialization. 그러면 이게 내가 알았어. 어, 그, 지금 애 보면서 하고 있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그 지금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가 관건이거든요. 그 안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층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수학 전공으로서 명제를 자신의 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스킬을 쌓는 것은 가장 중요한 훈련의 층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명제를 스스로 증명할 줄 모르면 만약에 각 잡고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알면서 문제가 있는 알미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거 괜찮죠? 그리고 이 면에서 유현 쌤은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알에 대해서 뭐가 지금 이제 빠지냐면 어쩌라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명제가 증명이 됐어요. 논리 맞추기가 됐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명제가 증명이 됐구나. 완성이 됐네에서 그 완성이 됐다. 이기 때문에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에서의 알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유연쌤에게 수학의 알미란 무엇이냐면, 명제를 증명할 줄 아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명제가 완성이 된 시점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감상이라는 말을 하면 어쩌라고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쩌라고 해서 더 파고들려고 할 때 이미 그 명제를 만족하는 집합을 주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어쩌라고. 만약에 그 집합을 내가 지금 보는 명제의 클래스를 벗어나는 거면 애시당초 상관이 없으니까 어쩌라고. 그리고 계속 이제 나오는 거는 그 명제의 증명.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트릭들로 포커싱이 가는 거죠. 전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리적 지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수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냐면, 명제를 증명할 줄 아는 것이 수학적으로 이 명제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해온 노트도 증명을 해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수학적 알매 진일보하는 방향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심리적 지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이라는 또 형용사를 붙이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 좋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2번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알매의 다른 층위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명제 및 예시에 대하여 만약에 이것들을 10대 친구들한테 가르친다면 뭘 가르치실 거예요? 증명을 가르치실 거예요? 걔네들은 필요 없는데. 그러긴 하네요. 만약에, 네. 그쵸? 필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명제에서 어떤 가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명제 자체의 증명이 포인트는 아닐 맥락들도 있을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이 명제는 사실 그룹에만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로 갈라서 얘기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만나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이 명제를 가르치는 것은 증명하는 스킬셋에서 그 머추얼리티를 높이는 방향이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명제들의 어떤 가변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나라면 이 명제를 이렇게 만들어냈겠느냐.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는 전제 하에서 이 정의를 내가 몰랐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문장으로 명확하게 셋업이 돼 있는 거를 증명하는 거라면 잘 하실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만약에 이런 명제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빌딩을 해야 되는 층위로 간다고 하면 내가 이런 명제 자체를 생각해내는 게 가능한가? 즉 복구할 수 있느냐 혹은 재현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 세 가지에 있어가지고 이 명제의 증명을 훈련하는 것들은 다른 얘기가 돼요. 네, 그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어, 세 가지 다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이미 그냥 수학 내용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나마 이제,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방해를 얘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네네. 단지 이제 그 수학적 알미라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명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당장 이제 만나는 이제 10대 친구들한테 이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방식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아시는 정의들을 슬라이드로 주고 짝짝짝 다 쌓은 다음에
명제가 증명까지 되어야 지식이 공유가 되셨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지 아시겠죠? 아마 100 중에 90분은 뭘 거냐면 관심 없어 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관심이 없는 게 그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 측위가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대 친구들이 어떤 만나는 수학들이랑 실질적으로 많은 수학들을 그 친구들이 배우잖아요. 근데 제 생각,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딱 그, 그, 시야를 환기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는 만약에 지금 내가 보는 이 수학이 10대들이 만나는 수학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면 과연 이거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냐. 한 가지 측면 그렇고요. 두 번째 측면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명명백백히 중요한 게 알려져 있는 명제를 다시 내 방식으로 어떻게 이 명제를 만들어내는지까지 재현해내지 못한다면 이거를 내가 과연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오히려 이게 명제가 셋업이 되면, 그러니까 셋업이 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셋업이 되면 오히려 증명을 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오케이인데, 그 명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 나라면 이 명제를 떠올려낼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떠올려낼 수가 있는 거지? 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대 친구들한테 설명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아는 그 수학들을 내가 뻔히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저는 보통 그런 정도로 축약해서 말하기를 좋아요. trivialization. 명명백백히 부순다 정도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트리비얼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10대 친구들이란 무슨 뜻이냐? 정의나 직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필요 조건은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달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이죠. 모티베이션 없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나라면 이 명제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을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나라면 이 명제를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사실 수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이게 결국 증명되지 않으면 말짱 황이니까. 근데 그게 그리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감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트리비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증명 이외의 것들이 인지적으로 부족한 것인데. 그래서 일단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혹시 충분히 공감이 가시느냐? 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고시가 끝이 나고 만약에 그쪽으로 이제 길을 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지금 층위의 연습을 하면 내가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해서 에너지를 들여서 열정을 바쳐서 배운 내용은 사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쓰일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과연 그 내용의 문제겠느냐? 지금 이 명제가 특수하게 너무 이제 그룹 티어레틱한 그런 것이기 때문이겠느냐? 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이 작업을 지금 노트를 가지고 다시 하고 싶거든요. 뭔가 더 적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방향만 잘 환기가 되고 훈련이 되면 되는 문제예요. 지금 저는 이게 어떻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냐면 이게 이게 뿌리는 그거예요. 이 노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 할 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갈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인지를 시켜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실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결과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는 사람 소수, 약간 그런 거, 요리를 잘하는 사람 소수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수학적인 감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수학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들에 대해서
그 지금은 이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커뮤니티가 있지만 그 전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교수가 있고 어떤 근데 사실 보통 수학 좋아하면 사회성이 그렇게 좋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운이 아주 좋으면, 물론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면 이게 혼자 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주 좀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혼자 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오히려 보게 되는 포인트예요. 수학을 지금 잘한다는 거는 지금 이 대학교 이상부터는 증명을 잘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 어떤 체계들을 의미 있게 내공을 쌓아나가는 거. 그게 틀린 이해가 아니에요. 맞는 이해예요. 그런데 그걸로 정답을 환원해버리게 되는 순간 오히려 나머지들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만약에 공부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기대수의 3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디스커션을 하면서 만약에 이 지식들을 쌓았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논리적인 것들을 잘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양질의 레퍼런스들을 찾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이 증명들을 내 방식대로 구축할 수 있게 된 거를 이해의 층위로 삼아서 잘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가면서 지금 일종의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뭔가 아닌데. 근데 분명히 나는 필요 조건들을 만족시켰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데 나중에 듣는 그 이상한 인간이 하는 말은 예시를 봐라. 토로스를 봐라. 뭔 개소리여. 이 느낌이 딱 드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도망가 보시면 제 생각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노트를 10대 친구들한테 사실 중학생 정도면 어려우니까 고등학생 정도로 하자. 오히려 고3 정도로 합시다. 마음속으로. 고3 이과생을 가르치는 정도라고 지금 상정을 오히려 할게요. 제 생각에 그 정도가 괜찮고 나중에 챌린지하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진짜 초딩한테 가르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지하게 챌린지예요. 도대체 이 인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하면 저는 그게 어려워요, 적어도. 근데 어쨌거나 고3 이과생 정도라고 상정을 하면 이 내용들을 만약에 고3 이과생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나한테 듣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걔네들의 그 분위기. 그룹이라는 단어 지읒도 못 꺼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하는 순간 턱 막히실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만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죠? 이거를 제 생각에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해소하시려고 애를 써오자면 이게 약간, 자, 단어 하나만 오늘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는 설득이에요. 내가 얘네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만 생각을 초점을 맞추시면 생각이 도실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막막함이지만 정서적으로. 근데 이걸 못하면 사실 내 그 행복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내가 지금 얘네들을 설득하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나?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서시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냐면, 이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 만약에 지금은 어쨌거나 재현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타겟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명제를 재현할 수 있지? 근데 그 재현이 가령 지금 이 예시를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쪽을 잘 모르고 한쪽을 잘 아는 거에 대해서 보는 선에서 내가 이걸 재현했을 리는 없어요. 그거는 이 명제의 좋은 어플리케이션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요긴할 수 있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재현성에 대한 거는 여전히 그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 생각에 이 지식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거냐면 그리고 감상이라는 층이 다르게 느껴질 거냐면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일단 지금은 뭔가 전달하시면 정의가 이건데요부터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건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분명히 어떤 탁월한 아주 소수한테는 그 정의를 전달해도 되는데 모두한테 전달하는 거는 그러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니까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현 가능하지?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명제를 한번 증명을 해보고 까먹으면 저는 그게 수학적 지식의 알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딘가 물론 정리는 잘해놔야 되지만 사실 시간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다 대충 기억 안 나고 하다가 다시 어떤 논증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만 그런 정도이고 근데 이런 그 설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현하는지들은 되게 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것만 같이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지금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일단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고3 이과생들한테 지금 이 원천 커리스폰던스 이거 장난이 아니죠. 지금 설명해야 되는 게. 일단은 저는 솔직히 1대1 대응도 설명하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원초 네. 노트조차.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어떻게 말을 꺼내 식었어요? 가 일단 질문이 되고요. 뭐, 이제 제가 고3 지금 이거를 이과서, 환기하는 예, 것은 그 지금 답을 달라는 사실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네네. 기존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보신 거를 인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네.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실 거고 이거 생각이 시작이 되면 그거 퀄리티 있게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출발이 되는 것만 저는 지금 인지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래도 아주 어떤 그 나이브한 것으로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고3이 알고 있는 공간으로 이제 선택 과목까지 기하를 선택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아 이제 네, 아주 공간도형, 좋아요. 네. 예, 공간도형 단원까지 다 나갔다. 이제 R 세제곱하고 R 제곱을 주겠죠. 물론 아 이것도 쓰면 안 되지만, 좋아요. 네, 저는 R3, R3는 조금 쉽지만 그 하시는 말씀에 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이거 네, 해도 되나라는 거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저도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R1, R2로 가고 싶다 하는데 그러면 너무 좀 그 오히려 보기가 힘들어서 저도 R2, R3를 솔직히 선택할 것 같아요. 저라도. 자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봐야 되는 컨셉이 커널이에요. 하지만 다시 그 정의를 쓰시면 안 돼요. 말 알아들으셨죠? 네. 어떻게 말하실래요?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왜 네, 잘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른다는 게 음, 이게 실제로 어려운 질문이야, 굉장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전달하라는 거야? 그 보냈을 때 0 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쟤네들한테는 네, 전달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시 지난주 거가 답이라는 정서가 아니라 제가 도망을 가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룹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으니까 벡터 공간으로 도망을 일단은 간다고 합시다. R2, R3도 사실 그런 거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여기서 커널을 사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끝이에요. 연립방 형식의 해시파 생각하면 끝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그걸로 도망가요. 연립방 형식의 해라고 하면 이 말은 알아먹을 텐데.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동의가 되죠? 이건 전달이 돼요. 일단 심화 수학까지 배운 학생으로 가져가면, 아, 그제 이제 거기서부터, 네, 이제 다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이제 네, 거기서, 이 정도를 가정해도 되나? 이제 이런 게, 그, 네, 지금 저는 유현쌤이 처음으로 감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감상이 시작해요.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약간 이런 거요. 이런 말을 내가 진짜 해도 되나? 얘한테? 네, 그 선에서. 자, 그러면 이제 커널이라는 다른 단어를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말, 해집합이라는 말로 교체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줄 수가 있죠. 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가 바뀌는지를 기술이 가능하겠죠. 네, 될 것 같죠, 이거? 그리고 가장 저라면 대놓고 뭘 줄 거냐면 솔직히 R2에서 R1으로 가는 프로젝션을 리니어 맵으로 줄 거예요. 저라면 사실 대놓고. 음, 제일 쉽죠, 이게? 네, 근데 이 선에서는 유의미한 정보를 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R3에서 R2로 가는 거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커널이라는 단어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 컴포넌트 하나 버리는 입장에서 보면 이펙트가 명확하게 보일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럼 거기서 구치화를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설계가 끝나겠죠. 나는 사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거를 나는 설명해서 나는 단어는 사실 다 추상적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렇게 하고서 그룹으로 도망가면 감상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하나는 내가 이제 10대 친구들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심화 수학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층위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하나는 충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죠? 네, 자, 하나는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그
내가 이거를 재현하고 복구하는 층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얘기들. 지금 여전히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이게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사실 말장난이죠. 그룹에서 하는 걸 그냥 글로 도망가는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그룹에서 한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생각의 층위에서는 어떻게 가시냐면, 그냥 이거 구조만 바꿔줘도 측면에 사실 똑같이 동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나, 윙이라고 하나,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나, 사실 뭐 커널 주고 뭐 하는 거 다 되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 구체적으로 아까 연립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생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를 벡터 공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과 군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과 윙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벡터 공간과 아벨리안 그룹의 차이는 무엇이죠? 스칼라, 스칼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지모줄이라고 하면 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개수가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스칼라, 뭐였죠? 스칼라를 정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아, 예, 예.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이면 그 군에 해당하는 개수가 그냥 그런 거겠죠. 꼭 생각할 여지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정수 네, 개수냐, 필드 개수냐, 연립방정식 입장에서는 개수가 그 차이가 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구분이 돼요. 네, 여전히 연립방정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괜찮죠? 네, 그러니까 제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푼 결과가 정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 그러면 윙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차이가 존재하죠? 윙은 어떤 구조를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음, 곱셈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윙의 경우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에서는 사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다? 1차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 행렬을 준 거죠. 이제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항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항식의 해집합의 연립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예,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다 다른 대상이죠. 지금 벡터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다 다른 대상이에요. 하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를 포괄하는 거가 커널이라는 개념이 되어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널로 쿼션트를 시킨다. 이런 것도 이런 단위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R3에서 R2로 가는 프로젝션을 주면 그냥 컴포넌트 하나 버리겠다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괜찮죠? 네, 그러면 그 단위에서는 1대1 대응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를 그냥 이게 클래스 만족하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 혹시 받으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그냥 똑같나요? 그, 일단 설득의 차원에서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어,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저 고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하다 보니 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싶고요. 그 두 번째로 제가 이거를 직접 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아직 와닿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R3에서 R2로 가는 프로젝션 맵에 대해서 그 맵을 기준으로 이 명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 명제를 네, 만들고 나서 괜찮죠? 이것까지? 네,
여기서 이거를 RNRK로 바꿔가지고 프로젝션이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 똑같이 되겠다. 거기까지 갈 것 네, 같죠? 네, 그 다음에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라 매트릭스로 바꾸더라도 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아벨리안 그룹으로 확장하면 사실 지마줄로 확장하는 거니까 개수 바꾸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비자명이죠. 스칼라의 참조 위치가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개수를 이제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면, 오, 이게 된다고? 라는 감상이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될 수가 네, 있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감상의 포인트가 다 생겨요. 이게 진짜 될 수가 있나? 왜냐면 지금 연립방정식을 구체적으로 푼다고 하면 실수나 정수 정도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룹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벨리안 그룹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지마줄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룹이라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는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된다는 명제를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된다고? 라는 감상이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증명이 됐으니까 신기하네 퍼즐 맞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립방정식에 대한 구체적인 컨트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상화가 여전히 성립한다고? 라는 포인트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없을까요? 혹시 괜찮나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네, 공감됩니다. 공감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링이라고 바꾼 말이 말장난이 아니냐면 이거 1차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쵸. 각각의 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된다고? 네, 물론 증명은 아시다시피 다 스트럭처 와이즈하게는 똑같아요.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은. 네, 근데 그거는 아무 감상을 안 줘요. 이게, 이 말장난을, 이게 된다고? 이 연립방정식이 차수 이렇게 아무렇게 바꾸는 것까지 다 된다고? 그럼 나한테 큰 느낌표가 하나 와 있어요.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느낌, 딱 그 느낌.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링으로 하면 되죠. 아,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르죠. 느낌이 전혀. 네, 네, 그게 감상이다. 그러면 거기서 심지어 욕심이 더 나요. 왜 더 나냐면 생각해보면 이게 골 때리는 게 사실은 이 명제들이 성립하는 건 유한 차원 과정도 없고요. 네, 이상하거든요.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참거짓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감상이라는 관점이 들어오게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요렇게. 음, 요거가 제가 오늘 이제 노트를 보고 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명이랑은 좀 별개죠. 이런 감상이. 네, 이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 좀 듣고 제가 이제 더 이제 마이크 끌게요. 그 이게 수학적으로 그 머추얼리티가 높아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누구나 거쳐가는 단계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증명이 정보량이랑 무관해지는 스테이지가 와요. 처음에는 그게 같이 가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줄 알게 되면 그 증명을 토대로 이 명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보량들의 엑기스가 다 충분히 전달이 돼서 그 증명을 할 줄 알게 됨으로써 실제로 그 이해가 온전해지는 그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네, 수학적으로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 증명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만든 것일 뿐, 물론 증명이 명제보다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가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증명보다는 보통 어떨 때가 많냐면 명제를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가지고 끼워 맞춘 다음에 증명은 말만 되게 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말만 되는 거를 봐가지고는 이 명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내는지를 유추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 그래서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수학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음, 네, 그리고 남들은 왜 뭐 연립방정식을 X로 Y로 만든 거 당연한 건데 왜 이거 가지고 재밌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트리비얼한 게 아니다. 이런 관점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오게 되고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질문 있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가 좀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구체화를 예시를 보면서 좀 그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영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제 쭉 썼거든요. 쭉 쓰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어떤 논리 맞추기, 퍼즐 맞추기 이게 약간 마약 같아요. 그래서 하게 돼요. 또 어, 역도 성립하네 하면서 그거 증명해보고 이러다가 그냥 스타트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감이 그런 거죠. 저에게 좀 와닿는 그 학생들을 설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발표를 준비 없이 좀 하긴 했는데 그 뒤쪽 부분은 저 사실 여기서도 감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증명 심플하고 맥시멀 이거 제시하고 이런 명제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좀 노트를 써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정도로 저는 좀 마무리하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하고 싶으신 말씀 계시면은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나우 선생님 저 방금 말씀하신 거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네네네. 아까 그냥 저거 예시로 들면서 연립방정식에서 뭐 그냥 뭐 동차애랑 특수애 정도 나눌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링으로 넘어가면서 당식 하면서 내가 멈췄거든요. 근데 혹시 이해하셨으면 당식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까지는 뭔 말인지 알아먹다가 갑자기 그 뒤로 당식? 엥? 하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보통 연립 1차 방정식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수가 높아진다길래 그 뒤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혹시 알아들으셨다면 음, 어떻게 설명, 설명. 그냥 조금 단순하게 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커널을 보면은 이제 연립 1차 방정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들이 전 딱 아니죠.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식 얘기가 나서 엥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 명제를 아는데 또 여기다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요명제. 요명제가 그 그룹일 때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링일 때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제 증명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인데 이제 커널 파일을 우리가 어떤 1차 연립 방정식들로 본다면 이게 주어진 구조가 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룹이니까 어떤 x가 그룹의 원소고 뭐 y가 그룹의 원소라고 하면 뭐 2x 더하기 3y 같은 거 아벨리안 그룹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는영을 만족하는 x, y들이 커널에 뭐 들어가게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그 어떤 정수배만큼 더하고 또 더하고 걔들끼리 뭐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링으로 가면 이거를 뭐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걸 링으로 가면 이제 x랑 x를 곱할 수도 있겠죠. 곱하기 네.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x제곱 빼기 y는 0이다. 음. 커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 그런 다항식까지는 거 네. 해집합에서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다. 음. 네. 저도 뭐 정확히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거 관련해서 생각을 이후에 또 좀 해보시면 정리해서 디스코드에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너무 흥미로운 생각이라서 너무 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저 고등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라는 그 구체적인 그게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고 뭐라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소설 읽듯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네. 밑에 심플하고 맥시멈은 그 제가 이제 저도 오늘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심플이 뭔지 맥시멈이 뭔지 정의만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냥 저는 가장 간단하게 소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음, 심플은 1, 맥시멀은 맥시멀이죠. 네. 맥시멀은 예를 들어서 뭐 17이면 17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맥시멀은 뭐지? 자기 자신이 안 된다며요? 음, 그렇다고 알고 저기 제가 봤는데 맞나요? 네. 자기 자신이 안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네네. 자기 자신이 안 되면 소수는 안 되네 이러면서 아 그럼 어디다가 대응을 시켜서 이해하지? 네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거를 저 정의를 심플은 대충 알겠거든요. 근데 맥시멀은 어떻게 대응을 시킬 수 있는 뭔가가 머릿속에 안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토러스를 본다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직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따로 또 생각을 또 좀 해보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게 그냥 또 용어 하나 추가하는 건데, 그, 프라임 서브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소스랑 대응이 좀 멋들어지게 돼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어,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그 설득을 하실 때 그 고등학생 심화 수준 이제 학생을 데려다 놓고 설득을 해보겠다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저를 설득시킬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딱 얘기를 네. 하려다 말았거든요. 아, 근데 그 어쩜 얘기를 네, 네, 해주시네요. 어쩜 그 R3에서 R2 가는 프로젝션 저 딱 그거 해왔거든요. 네, 제가 딱 음, 심화 수준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 생각했는데 정사형 이렇게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우리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또 괜히 좀 아는 척하고 싶고 이제 막 정의를 이제 한번 정의를 공부하셔라 이런 얘기 괜히 하고 싶고 이런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럴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제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막 두려워요. 애들이 얼마나 제가 막 이렇게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면 애들이 얼마나 내 얘기를 대충 들을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좀 설득을 잘 못해도 되게 이제 잘 설득 당해 주시는데 학생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막 모르겠어요. 설득 안 당하려고 막 되게 애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좀 더 높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 네. 거기다가 생계가 달려 있으면 좀 네, 네 그런 이슈가 또 생깁니다. 아무튼 뭐 혹시 또 여기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김남호 선생님 발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음껏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줌을 다시 깔아서 지금 그 공유 허용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어서 이거 허용 누르겠습니다. 네, 네. 오, 나갔다 오시나 보네요. 가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나쁘지 네. 않죠. 가끔 이렇게 좀 현타 올 때쯤 하면 이제 일도 준비 안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시켜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됐나요? 네. 허용 눌러서 이거 뭐 해야 될 게 많네요. 보이실까요? 네네, 잘 보이네요. 요거 이제 저번 주에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벡터 공간에서 커널로 코션트 시킨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아까 이제 계속 언급을 하셨던 R3에서 R3로 가는 행렬 매트릭스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그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빵이 되는 경우에서 플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티가 생겨서 그 커널을 구체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로서 커널을 찾는 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 A로 잡았고요. 그래서 행렬 A를 이제 일부러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빵이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많이 했었던 RREF라고 이제 가우스 조던 소거법으로 이제 피벗하고 프리 베리어블을 찾아서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널리티가 생기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 행렬 AX는 빵이 되는 게 저 RREF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 의해서 그 기약 사다리꼴 행렬인가요? 그거가 빵이 되는 거랑 같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커널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널을 구체적으로 찾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방법으로 뭐 얘네가 빵 되는 거, 얘네가 빵 되는 거 해서 그 하나를 t로서 변수로 놓고 커널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이러한 방정식이 0이 되도록 만드는 x는 구체적으로 이런 꼴로 생긴 a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찾는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커널 A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T가 실수 안에 있는 모든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벡터들의 스팬으로서 또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A는 평면이 될 거예요. 그 저희가 그 커널 쪽에 있는 저거랑 이제 내적을 해서 빵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평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미지에서 벡터 하나 뽑았을 때 그리고 커널에서 벡터 하나 뽑았을 때 걔네가 직교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기초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수월하게 왔고요. 이제 저희가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이유, 대체 벡터 공간을 커널로 코션트 시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토러스를 제가 처음 봤을 때 R2를 G2로 코션트 시키는 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냐 해서 구체적으로 동지 관계를 주고 원소들이 뭔지 하나하나 봤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R3를 주고 아까 위에서 찾았던 행렬 A 있잖아요. 그 녀석의 커널로 코션트 시킨 게 뭔지 보자. 그래서 이것들의 원소는 그 코셋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동치 관계를 어떻게 줄 거냐면 이미 원소 두 개를 뽑았을 때 걔네 둘의 차가
커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벡터가 커널에 들어가게 되면 걔네 둘은 저희는 똑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서 생각을 하면 이게 제가 그 플로팅을 한 거예요. 아까 위에 그 행렬 A의 이미지가 요 평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직교하게 안 보이는데 얘가 딱 직교해서 커널이 딱 요 직선이 돼요. 요 직선. 그래서 커널 방면과 이미지가 있을 때 임의의 V랑 W를 이렇게 뽑아요. 사실 임의는 아니죠. 둘의 차가 커널 T가 되도록 하는 녀석들을 뽑으면 저희가 그 U 벡터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 W를 빼고 V를 더하는 거니까 사실은 U 벡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U 벡터를 원점으로 이동시키면 정확하게 커널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동치 관계해 준 거는 뭐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에 있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은 다 똑같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3차원 평면이 있을 때 직선들로 다 나눠요. 그리고 그 직선은 평면의 한 점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던 그리고 뒤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증명을 한 건 아니고요.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제1차 동형 정리가 왜 make sense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한 점으로 포인트를 딱 맞추면 그럼 이 이미지 평면 하나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는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견 좀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커널 T 방향만큼의 차이들은 다 무의미한 거고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코셋들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잡아보면 이제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임의의 벡터 하나를 뽑아줘요. 0, 1, 1을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커널을 놓을 거니까 사실은 얘가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이 V0를 더한 만큼의 커널이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번에는 아까랑은 다르게 A랑 B가 같은 커널 T 방향의 요 직선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선끼리 있는 녀석들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V를 여기로 잡고 W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서 다시 그 쿼션트 시킨 거에 원소가 된다라는 뜻은 그냥 얘네들을 직관적으로 더했을 때 요 녀석이 다시 나오겠죠. 예. 얘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다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저희는 3차원 평면을 이런 식으로 직선들로 다 나눈 다음에 그 직선을 한 점에 대응시키는 평면으로 다 볼 거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어진 동치 관계 하에서 이 코셋은 커널 T와 평행한 직선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되고 그리고 그 R3를 그 커널로 쿼션트 시킨 거는 이 직선 하나하나를 그 점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프로젝션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조금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3차원 공간을 직선들로 쪼갠 다음에 한 점으로 짓누른 게 V 코션트 커널 T.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1차 동형 정리라고 좀 유명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는 조금 와닿는다. 직접 보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그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잘 보존하는지는 네, 좀 이렇게 귀찮지만 확인을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으로 넘어갔죠. 사실 조금 제가 이쪽에서 보인 거는 지금 커널에서 원소 하나를 뽑고 그리고 그룹에서 원소 하나를 뽑아서 얘네들을 지금 보내면 다시 이거 네. 그러니까 그룹 홈모몰피즘의 커널은 언제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거를 보인 거고요. 네. 그래서 커널과 노멀 서브 그룹 그 커널을 추상화시킨 게 노멀 서브 그룹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좀 봤어요. 예제를. 그룹에서도 예제를 하나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유현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딱 예제가 지금 이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G를 그 정수에 덧셈을 준 군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H를 이런 식으로 주면
G 코션트 H는 저희가 많이 봤었죠. G 코션트 3G 해서 이런 식으로 그 그룹 호모몰피즘을 줬을 때 요 녀석의 커널이 다시 요 녀석이 돼버리는 그림이 되고, 얘네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커널이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 뭐, 뭐, 요런 것들 조금 봤고요.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 벡터 스페이스에서 했던 거랑 그룹에서 하는 게 되게 좀 닮아 보인다. 그걸 직접적으로 전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내용은,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G의 서브그룹으로서 노멀 서브그룹이 있으면 이 코션트 시킨 놈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아까 이게 신기하게도 유현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그룹 그 호모몰피즘을 잡으면 그거의 커널이 다시 H가 되는 요상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면서도 신기하다. 그래서 커널은 언제나 노멀 서브 그룹이면 어떤 그룹이든 커널로 코션트 시킬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 그 F는 그냥 그룹 호모몰피즘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커널을 찾으면 그 커널이 있다는 뜻은 원래 저희 정의역을 코션트 시킨 놈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얘가 존재한다는 뜻은, 커널이 있다는 뜻은 G에서 G 코션트 N으로 보내는 서젝티브한 사상이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젝티브 하다면 전사죠, 전사. 아, 이거는 좀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음, 어떤 그룹 호모몰피즘이 있으면 그 요 세 개로 분해할 수 있는 게 제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 공간으로 보내는 맵을 잡을 수가 있고, 얘는 서젝티브고, 그리고 그 목 공간에서 이미지로 가는 맵은 아이소모피즘으로서 바이젝션 아까 했던 것처럼 그 1차 동형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원래 저희가 가고자 했던 그 그룹 있죠? 거길로 그냥 엠베딩 시키는 거는 인젝티브겠죠? 어차피 이미지 F로 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인젝티브인 거는 당연하고 얘네들이 바이젝티브한 게 당연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신경 써야 할 거는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럼 저희가 커널로 보내는 애만 지금 정보를 손실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 게 이득이 있는 건가? 라면서도 이 부분의 설득은 저도 아직은 지금은 네, 조금 미숙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게, 랭크 널리티 시어럼을 보는 시점에서, 디터미넌트를 보지 않은 시점에서 왜 우리는 추상 대수학을 공부해야 할까가 사실은 제일 궁금을 했고 이상을 했었는데, 저는 왜 디터미넌트를 하기 전에 이 추상 대수학의 노멀 서브 그룹과 코션트 그룹, 코션트 스페이스를 왜 봐야 하는지가 조금 납득이 조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디터미넌트라는 함수를 저희는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임의 원소 매트릭스를 꺼냈을 때 걔가 0이 아닌 실수에서 곱셈의 구조를 가진 군으로 보내는 녀석으로 볼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디터미넌트 A, B를 하면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로 쪼개지죠. 그러면 이러한 매핑의 커널을 보면 그 1로 대응되는 애들이잖아요. 디터미넌트가 A가 1이었을 때가 얘가 항등원이니까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모든 매트릭스들을 모아놓은 게 커널이 되겠죠. 걔네들을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디터미넌트가 같은 애들은 같은 걸로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제너럴 리니어 그룹을 커널로 코션트 시킨 녀석, 그럼 커널로 코션트 시키면 그 디터미넌트 B가 3인 녀석들의 그 행렬들을 모아놓은 거에다가 커널을 곱해주면 어차피 3이잖아요. 그러면 3인 녀석들은 다 똑같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션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조금 느꼈거든요. 행렬의 정보들을 버리고 저희는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어떤 그 요런 녀석으로 가는
건데 이제 같은 디터미넌트인 애들끼리는 같은 쿼션트 그 코셋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좀 와닿는 면과 동시에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니 조금 색다르다, 좀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요 정도고요. 핵심은 벡터 스페이스를 커널로 쿼션트 시킨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조금 해보니 이러한 맥락에서 그 쿼션트 시킨 게 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커널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커널을 노멀 서브 그룹으로 추상화를 시키는 관점을 가져가는가,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납득 아닌 납득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혹시, 이후로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번 이후로는. 네. 음,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공간에서 그 평면으로 커셔트 시키는 내용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동치 관계를 어떻게 잡고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 요거 정의 자체가 그 사형 공간이라는 어떤 그런 정의가 있는데 사실 그 정의만 놓고 보면 커션트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싶은데 김나우 선생님 말씀을 조금 듣고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디터미넌트 얘기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마지막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하나의 함수로 그냥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저렇게 그 어떤 군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 저 매트릭스 말고 그냥 저기 써주신 어떤 저런 제너럴 리니얼 그룹으로만 바꿔줘도 우리가 뭔가 디터미넌트를 그룹 호모모피즘으로서 뭔가 조금 더 추상화시켜서 조금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내용 그냥 하나하나를 다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약간, 음, 네, 먼저 하세요. 네, 저도 좀 감동받았고요. 음, 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고, 그, 어, 이렇게, 이렇게 일단 관찰을 시작한 걸 가지고, 그, 이번 노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 서브그룹들 간의 관계의 1대1 대응, 그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영감을 주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약간 아까 이제 채팅에 올려주신 채널지 기쌤이 말씀해주신 벡터 공간에서 커널로 쿼션트 시킨 게 벡터 공간이 유지가 되는 그니까 벡터 공간에서 커널로 쿼션트 시킨 거라는 것도 솔직히 까먹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쿼션트라는 게 그러니까 좀 들으면서 내가 좀 파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대충 나누기 근데 이제 지용현 선생님이 일전에 한번 그 같은 정보량만큼을 같게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 그림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커널 저희가 뭐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커널 쿼션트 그 뭐냐 그룹에서 이제 커널로 쿼션트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 그림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들으면서 약간 사진기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사진기에서 이제 풍경이 쫙 있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걔네들이 다 그냥 평면판 하나에 딱 박혀서 그냥 뭔가 그 2D 이미지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거리라는 그 수직 거리라는 애들은 무시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그러면 그때 지용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들이, 그 정보량이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들이 그 군에서의 쿼션트랑 벡터 공간에서의 저런 식으로 정사용하듯이 하는 쿼션트랑 어, 그렇게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터미넌트는 딱히 생각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엔 선생님은 그 심화 과정 수학 그 하는 고등학생들을 상상하셔야 하지만 저는 상상하지 않아도 제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용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 모듈 호모몰피즘으로서 되어 있고 그게 사실은 연산을 보존하는 센스에서 많은 것들이 작동을 한다는 걸 봤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그 벡터 공간에서 보고 그리고 그룹에서 그게 뭔지 보고 그리고 그게 링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본다는 게 사실은 직관은 벡터 공간에서 역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룹으로 했을 때는 어떤 예제를 제가 잡더라도 말이 맞게 끼워 맞춘 느낌이 들고 그게 이해된다라는 거리랑은 좀 되게 먼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벡터 공간에서 좀 살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되니까 그러면 벡터 공간에서 일단 바라보고 그리고 그게 추상화되는 관점에서 군으로 작동을 하는 게 연산을 보존하는 센스에서 그대로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방금 코멘트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납득이 된다는 아니고 저번 주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챗GPT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계속 뭔가 저도 좀 잘 안 잡히길래 계속 얘한테 계산 예제 달라고,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다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잡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분도. 근데 뭐, 아직까지 제대로 잡힌 건 아니고, 저도 벡터 스페이스를 좀 봐야겠죠? 일단,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코멘트를.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보다 보니까 3번을 넘어가는 것도 일단 이거 하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3번까지 넘어가서 3, 4, 5번까지는 좀 하고 싶었거든요. 토로스전까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 보는 거는 고사하고 좀 이런 상상들을 좀 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게 계속 저희가 한 주에 하나씩 나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나왔던 추상대조학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내용을 저는 아직 하나도 흡수를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좀 많이 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 벡터 공간으로 좀 보면서도 진짜 하나도 몰랐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좀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좀 정합을 맞추면서 예제를 보는 건 어떨지. 근데 막상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잘 흡수하신 것 같으신데요? 코셋도 되게 자연스럽게 등장하시고. 아닙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또 준비해서 발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공통의 그게 없으면 좀 힘들기도 하니까, 저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레코드가 끝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인원 선생님 요거 노트 쓰실 때 네, 그 저번에 채널지 선생님이 저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준 그 질문들 네, 거기서 1, 2번을 주요하게 좀 생각을 해본 게 요 노트인 건가요? 맞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전 이제 증명되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예. 뭐, 콘서트 시킨 게 백도원관 유지되지. 유지되지,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네, 랭크 널리티 디어랩? 비슷해 보이네. 예. 저는 그 쿼션트 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좀 되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한다는 건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커널 갖고 자른다고 보통 많이들 얘기도 하는데 전 커널 갖고 자른다는 게 뭔가 저는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지점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함수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환을 보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커널을 본다는 것은 그런 변환 속에서도 안 변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로를 다 똑같이 가는 놈이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변환에 있어서 가지고 애초에 필요 없는 정보들인 거니까 애초에 걔네들을 도려내고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커널 갖고 쿼션트 시키는 것은 되게 뭔가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음, 되게 저는 그 말씀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 함수의 정보를 좀 반영을 해서 커널로 자르면 그 공간에 그 정보가 반영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변환했을 때 다 제로로 가는 놈을 그냥 애초에 싹 다 도려내고서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구조가 잘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그 뭐 1대1 대응 나왔던 것도 한쪽은 커널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커널이 변환했을 때 어차피 제로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등을 가다 보니까 변환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대1 대응 관계가 나온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네요. 그 말씀을 조금 듣고 보니까 아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그룹 호모몰피즘을 잡았을 때 그 녀석의 커널이 있다라는 소리는 그 커널로서 자른 쿼션트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G에서 쿼션트로 보내는 또 어떤 맵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서젝티브로 되면서 얘의 커널도 역시 N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용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관점에서 그 G라는 맵을 보낸 요 녀석 다음 애들만 보고 얘네들은 그냥 다 버려버리면 그러면 얘네들만 봐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버려지는 정보들은 다 버리고 G를 태운 애들에서만 생각을 하자 해도 음, 뭔가 그 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방금 아까 지영현 선생님 코멘트랑 아까 이제 최널지 선생님이 고딩한테 또는 초딩한테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설명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신 거를 어, 저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네, 오프 더 레코드에서 하겠습니다. 음. 궁금하시면 네,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를 또 하고요.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뭐, 든 생각인데, 그런 거 같아요. 휴대폰 번호 얘기할 때 010 안 말해도 되는 그런 얘기. 어차피 010 다 아니까. 약간 그런 건가? 음. 하여튼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막 안 했던 때도 있었지. 약간 그런 상관없는 거 어차피 앞에 계속 그거 들고 다닐 커널이랑 그 연산, 그러니까 어떤 커널이 아닌 애다가 커널만큼 보여준 애들은 마치 010을 뒤가 핵심인데 010을 앞에 붙여놓고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차피 010 쓸모없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뭔가 김나무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밑에 그 디터미넌트 예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이게
이렇게 하면은 쇠랑 그 S 저렇게 커널을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이게 그 아, 이게 그 예, 손으로 해보시면 진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잘 못하겠는 게, 어, 네,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네, 이 손으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필수 중에 영화인 거 아무거나 하나 아, 뽑으면 예를 들면 칠 같은 거 하나 뽑으면 그쵸, 그쵸. 비타민트를 칠로 갖는 힘을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은 온투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저기 비타민트 1인 걸로 커널을 해서 이렇게 코전트를 취하면 상 더 오른쪽에 있는 집합과 그룹과 같아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기 아래에서 이미지 오브 디터미넌트가 아, 오른쪽에 있는 거랑 온순이가 그냥 똑같을 테니까. 근데 그럼 우리는, 네. 예, 그 네네, 말씀이 맞으신 게 사실은 그 공역을 잡을 때 공역은 사실 쓸모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에 대한 공역을 보통은 이미지로 잡는 것 같아요. 그냥 디터미넌트 이미지로. 근데 그냥 제일 와닿게 그냥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역, 아니면 네. 네네. 저는 김나우 선생님 그게 뭔가 이상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 네네. 아니, 그냥 그 공역 이게 생각하실 때. 그냥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렬의 그 일부를 코싱시키면 행렬과 어떤 수하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느낌? 행렬하고 수가 대응된다는 느낌 조금 음, 신기했는데, 뭐, N차 R, 그 행렬은 뭐, 아래 2n 제곱과 동형이긴 하다는, 디터미넌트가 0인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어, 예, 아무튼 좀 신기했습니다. 그냥, 행렬하고 뭔가 수가 연결되는 느낌? 저는 수라고 행렬은 뭔가 되게 다르게 보이는데, 저희가 그, 그런 것도 긴 했었지만, 저번에 필수 하나하나는 다 함수였었나? 그런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은 뭐 3x 이렇게 뜨면 또 아래서 하려고 하는 함수 같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행렬은 함수로 보고 있었던 건 이제 이미 익숙하지만, 근데 또 이제 행렬하고 수하고 어떤 매칭을 시켜주는 힘이면 되게 신기했었어가지고, 그게 혹시 디터미넌트의 뭔가 그 본질 중에 하나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좀 인상 깊어서 그런 감상을 한 거예요. 뭐, 디너스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어나더 레벨을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좀 감상했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하면서도 앞에 내용도 되게 재밌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요 맨 마지막에 되게 재밌었던 게 디터미넌트를 이제는 어떤 그룹과 코션트 스페이스 뭐와 그 노멀 서브 그룹 약간 이런 내용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디터미넌트가 뭔데 디터미넌트가 같은 애들은 거의 같다고 볼 거야. 근데 거의 같다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정말로 이제 동치 관계를 줘서 같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뭔가 회전을 시키고 막 뭐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걸 그냥 좌표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궁금한 건 그 선형 변화에 대해서 부피가 얼만큼 변했냐만 사실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정말 디터미넌트만 보면 그 행렬은 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행렬을 보기에는 필요가 없으니 디터미넌트만 보면 된다. 를 음, 정당하게 얘기를 하려면 코션트 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하면은 아 정말로 동지 관계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음, 어, 네. 방금 말씀에서 또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저 사실 처음에 디터미넌트 같은 애들끼리 모아두는 거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거든요. 보통 디터미넌트가 0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역행열 때문에. 근데
디터민트가 1인이랑 2인이랑 그 차이 정도야 뭐 어차피 둘 다 이렇게 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부피가 2인 애들, 부피가 3인 애들 그 벡터로 만들어지는 그 이걸 생각했을 때 부피가 같은 애들을 모아낸다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갑자기 그러면 누군가는 부피 같은 거 찾아서 뭐 할 거냐라고 하면 그건 할 말 없는데 근데 뭔가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뭔가 좀 기분도 들어서 되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예시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야코비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적분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좌표의 변환을 크게 구애받지 않으니까 뭐 이거 할 때 그냥 이 디터미넌트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네는 사실 그 J라고 하는 야코비 행렬이 변환하는 축의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부피의 변환만 잘 고려해주면 되는 거를 담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행렬을 굳이 다 볼 필요 없이 행렬의 부피만 보면 된다가 적분에서 또 생각을 나온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되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적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뭔가, 어쨌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려면 정확하게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중요할 때일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럼. 네, 그럼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이야기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레코드를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